소셜 시큐리티가 고갈된다고? 당신의 평생연금 이대로 두면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주변에서 소셜 시큐리티, 즉 사회보장, 연금이 곧 고갈될 것이라는 불안한 소문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금을 미리 당겨받아야 할지 아니면 늦게 받는 것이 좋을지 혼란스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소셜 시큐리티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말까지 들려오니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연금을 제대로 지키고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소셜 시큐리티가 곧 고갈될 것이라는 루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미국 시민들이 은퇴 후 받는 연금입니다. 만약 이 연금이 고갈되거나 갑작스럽게 변동된다면 그야말로 이 나라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6년, 7년 후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지 논의 중입니다. 물론 이러한 대비책 논의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면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근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위험한 일이 곧 닥쳐올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는 정부가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의미이지 실제로 연금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비책들은 주로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 고령화 추세에 맞춰 소셜 시큐리티 수령 만기 연령을 늘리는 방안입니다. 현재 67세인 정년 은퇴 연령을 70세 등으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여러분이 소득에서 납부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 현재 6.2%를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것으로 연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미리 걱정하여 일찍 타는 게 좋다, 늦게 타는 게 좋다 하며 불필요한 소문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용히 기다리면 모든 대책이 나올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합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여러분이 세금을 내서 저축해둔 여러분의 돈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함부로 삭감하거나 변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받아야 최대 이득인가? 소셜 시큐리티 수령 시기를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평생 받을 연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결정이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62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릅니다. 62세에 수령하면 70%만 받습니다. 63세에 수령하면 75%, 64세에 수령하면 80%, 65세에 수령하면 86.7%, 66세에 수령하면 93%를 받게 됩니다. 그럼 언제 100%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정년 은퇴 연령인 67세가 되면 10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67세 이후에도 연금 수령을 70세까지 연기할 경우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령을 연기하는 기간 동안 연 8%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 결과 70세에 수령하게 되면 67세에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124%를 받게 됩니다. 무려 24%를 추가로 더 받게 되는 것이죠. 70세가 지나면 더 이상 연장은 안 되고 수령해야 합니다. 한번 결정된 연금 수령액은 평생 고정됩니다. 물론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2에서 3%씩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하지만 기본 수령액 자체가 고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자 혜택도 있습니다. 만약 10년 이상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같이 내며 살아온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도 본인 수령액의 32%에서 5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제가 62세에 은퇴하고 연금을 받고 싶다면요. 좀 일찍 받고 쉬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요. 물론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62세에 받으면 100%가 아닌 70%만 평생 받게 됩니다. 만약 70세까지 기다린다면
124%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차이가 큽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평생 받는 금액에서 54%의 차이가 나는 거죠. 장수하실수록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크네요. 그럼 다들 70세까지 기다려야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상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일찍 받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받으며 일하면 손해다? 소셜 시큐리티를 받기 시작한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로소득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 연금액이 일시적으로 삭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깜짝 놀라시곤 합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인컴에서 6.2%를 소셜 시큐리티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디케어, 텍스 1.45%를 합해 총 7.65%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죠. 소셜 시큐리티 세금에는 기준액이 있어서 분기당 1,810달러, 한 달 약 600달러 이하의 소득일 때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연 최대 인컴인 17만 6천 달러까지는 세금을 내지만 그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텍스는 인컴이 무한대까지 적용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기 수령 기간인 62세부터 65세 사이에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면서 일을 할 경우 만약 1년에 버는 인컴이 23,400달러를 초과하면 그 초과된 액수의 2불당 1불, 즉 50%를 소셜 시큐리티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연 3만 불을 버는 63세 독신자의 경우 기준액인 23,400달러를 6,600달러 초과합니다. 이 6,600달러의 50%인 3,300달러가 연금에서 공제되는 것이죠. 66세에 조기 수령할 때는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만약 일하는 인컴이 62,16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된 액수의 3불당 1불 약 33%를 소셜 시큐리티에서 공제합니다. 그럼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벌수록 연금에서 깎이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건가요? 그럼 일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받아야 할 소셜 시큐리티 금액보다 공제되어야 할 액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제된 소셜 시큐리티 금액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다시 돌려준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공제된 금액은 여러분이 정년 은퇴 연령인 만 67세가 되면 전부 다시 환불해 줍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쌓인 여러분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공제는 만 67세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러니 일하면 무조건 손해다라는 생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소득이 문제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 연금 자체가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 자체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주로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면서도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연 소득이 25,000달러 이상 34,000달러 미만인 경우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의 50%가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힙니다. 연 소득이 34,000달러 이상 44,000달러 미만인 경우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의 85%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63세 독신자, 연 소득 3만 불인 분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분은 세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먼저 63세에 3만 불의 소득이 있으니 앞서 설명드렸듯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서 3,300달러 정도가 공제될 겁니다. 그리고 연 소득 3만 불은 25,000달러 이상 34,000달러 미만 구간에 해당하죠. 따라서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의 50%가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아, 그럼 연금을 받는데 오히려 돈이 더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찍 받는 것이 좋겠다. 막연한 생각보다는 자신의 소득과 나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수령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조기 수령 시공제, 정년, 은퇴 연령 이후 수령 연장 인센티브, 다른 소득에 따른 과세 여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오바마케어, 메디케어 갱신,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와 함께 노년의 삶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메디케어와 오바마케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갱신 시기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메디케어나 오바마케어가 자동으로 갱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자동 리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갱신이 안 되어 곤란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메디케이드는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꼭 갱신 프로세스를 직접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직접 챙겨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꼼꼼히 서류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사소하게 생각했다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안한 루머가 많은 요즘 현명한 대처를 하셔야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고갈 루머에 대해 정부가 대비책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은 분명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해 소셜 시큐리티 수령 만기 연령을 늘거나 소셜 시큐리티 세금 퍼센트를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받아야 할까? 늦게 받는 게 좋을까? 같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루머에 휩쓸려 불필요하게 서두르거나 섣부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여러분이 평생 모은 세금으로 이루어진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이며 정부가 함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기다리면 결국 모든 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셜 시큐리티 고갈 루머의 진실부터 연금 수령 시기에 따른 금액 차이, 그리고 일하면서 연금을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공제와 세금 문제까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명한 전략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불안한 소문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수령 전략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연금이 단 1원도 손해보지 않고 최대한의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드린 정보들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된 노후를 응원합니다.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